자네가 리눅스 OS를 넣어놓고 스마트 TV라고 하는 건 말이 되고? 네, 안녕하세요. 컬러테크 연구소의 김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텔레비전이죠. 라익미라는 곳에서 나온 QV650 65인치 QLED TV를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제품이 바로 라익미의 QV650 65인치 텔레비전인데요. 특징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QLED 패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광색역을 잘 보여줄 수 있다. 여기서 광색역이라고 하면은 결국 채도를 높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퀀텀 닷 필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레드나 그린 쪽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높은 좀 비비드한 그런 컬러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베젤리스 타입으로 베젤이 상당히 얇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디자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텔레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텔레비전은 여러분들이 좀 우려하실 만한 VA 계열의 패널입니다. VA는 믿고 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만족스럽게 여러분들이 시야각을 확보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VA 계열의 패널 중에서도 시야각이 상당히 좁아서 조금만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컬러가 달라진다든지 밝기가 달라지는 그런 패널도 있는가 하면 그 좀 고품질의 VA 패널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광색역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옆에서 보더라도 거의 IPS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 VA라고 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괜찮은 수준의 품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A 계열의 패널이 IPS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IPS보다는 훨씬 더 다이나믹 레인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컨트라스트 레이쇼를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좀 더 깊은 블랙을 IPS 대비해서 쉽게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텔레비전을 몇 시간에 걸쳐서 사용을 해봤는데 IPS 대비해서 훨씬 더 깊은 블랙을 아주 잘 재현해 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IPS와 같은 그런 LCD 타입의 텔레비전을 사용을 하실 때 블랙이 뜨는 그런 문제를 이제 개선하시고자 올레드 패널의 텔레비전을 사용을 하시는데 완전하게 올레드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중간 정도 급에서 거의 올레드에 가까운 정도 수준의 깊은 블랙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실 수 있고 그렇게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 높은 컨트라스트 레이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화질을 보시면 특히나 HDR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HDR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앱을 사용을 하셨을 때 아주 만족스럽게 여러분들이 TV를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텔레비전에서 사용한 패널은 이제 QLED 패널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퀀텀 닷 필름을 사용을 했을 때 특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블루 색상의 백라이트를 사용을 한 것이고, 그 블루 색상의 백라이트에다가 레드와 그린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필터를 사용을 해서 보다 더 원색의 재현에 충실하게끔 만든 것이 이제 이 퀀텀 닷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색역을 실측을 해본 결과 이제 커버리지 기준으로 봤을 때 그 DCI P3의 92% 정도까지 커버리지 기준입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상당히 광색역입니다. 그래서 볼륨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렉 709 HD TV의 150% 가까운 아주 높은 그런 색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QLED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색역을 아주 잘 재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넓은 색역을 재현을 해주면요, 여러분들이 HDR 영상을 보실 때, 특히나 이제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HDR 영상을 보실 때 보다 더 만족스럽게 시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QV650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안드로이드 TV라는 것이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본적으로 내장을 하고 있는 텔레비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크롬캐스트와 같은 동글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게 TV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모컨에서 바로
구글 어시스턴트를 실행을 하시거나 지금 리모컨에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도 바로바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이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이 버튼이 바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안에 들어있는 유튜브 앱 그리고 넷플릭스 앱을 실행하시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그 홈 버튼을 눌러서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작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점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 시간이 적게 텔레비전이 작동하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의 관심사이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버튼을 눌렀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된다 그러면 답답하시잖아요. 채널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좀 답답하실 거고, 제가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바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안드로이드 TV OS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앱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염가형 텔레비전들을 보는 경우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이외에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 이 TV의 AD 보드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화질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별도의 OSD 메뉴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안드로이드 TV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의 설정 메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화면에 대한 설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기기 환경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뭐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장치나 안드로이드 기반의 기기들을 컨트롤 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기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마치 모바일 장치, 태블릿과 같은 장치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기 설정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화면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바로 이게 텔레비전에서 여러분들이 화질 설정하는 메뉴가 바로 이 메뉴가 되겠습니다. 화면 모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모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표준, 선명함, 스포츠, 영화, 게임과 같은 이런 기본 설정 메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마 기본 상태는 절전 모드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표준 설정 모드에서의 색 온도는 1580K 정도의 높은 색 온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텔레비전들이 사실 마찬가지죠. 뭐 LG나 삼성도 그렇고 기본 디폴트 색 온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텔레비전의 색 온도를 조정을 하실 때 보시는 것과 같이 색상 온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가시게 되면 색상 온도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값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표준, 그리고 시원함, 그리고 따뜻함, 그리고 사용자 설정, 이렇게 네 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표준은 1500K 정도의 색 온도가 나와 주었고요. 시원함을 선택하시는 경우에 18000K까지 나오는 것을 실측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함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그나마 나은 8650K 정도가 나와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용자 정의로 좀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용자 정의로 가서 조정을 해주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 온도로 조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캘리브레이션을 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틴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색 온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색 온도에서 얼마나 색차가 벌어지느냐, 우리가 흔히 델타이라고 얘기를 하죠. 델타이가 벌어지지 않는 퍼플이나 그린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는 색 온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펙트로 레디오메터 분광 복사계를 가지고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색 온도를 가지고 가시겠다 그러면은 레드 게인, 그린 게인, 블루 게인 값을 0, 0, 마이너스 23으로 주시는 경우에는 대략 7570K 정도의 색 온도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7500K도 좀 높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로 세팅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보통 맥북이나 아이맥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디폴트 색 온도의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7500K 정도, 0, 0에 마이너스 23으로 놓으시면은 이 맥북이나 아이맥에서 그런 화이트 색상을 보셨을 때하고 이 텔레비전의 화이트 색상을 보셨을 때하고 거의 같은 느낌으로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블루를 빼주시라는 얘기죠. 여기서 좀 더 내리고 싶다, 난 6500까지 떨어뜨리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레드 게인은 0, 그린 게인은 마이너스 4, 그리고
블루게인은 마이너스 35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6700K, 6690 켈빈 온도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권장해 드리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0에 마이너스 23, 7570K 정도로 사용하셔도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요 색상 온도를 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캘리브레이션에 4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흰색의 밝기, 그 다음에 흰색의 색상, 그 다음에 톤 제한 특성, 중간 톤의 밝기, 그리고 검정색의 밝기, 이렇게 4가지를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의 4대 속성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PC 모니터나 텔레비전이나 대동소이한데요. 일단 흰색의 밝기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은 이 텔레비전의 최대 밝기는 그 백라이트 밝기 값을 100으로 뒀을 경우 최대 330 칸델라까지 나와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미니멈으로 놨을 때, 백라이트의 밝기를 제로로 놨을 때는 61 칸델라까지 나와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적당한 수준으로 백라이트의 밝기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간 톤의 특성을 잡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감마입니다. 감마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감마 설정은 3가지 값, 어둡게, 중간, 밝게, 뭐 이렇게 3가지 값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간으로 되어 있는 디폴트, 중간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감마 값은 2.2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26이면 쓸만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상태에서 2.26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어둡게를 선택하시면 감마 값이 2.4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둡게를 선택하시는 경우에 2.4. 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렉 709의 BT1886 또는 텔레비전의 기본 디폴트 감마 톤 제한 특성 값이 이제 2.4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값을 맞춰가시겠다 하시면은 로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둡게를 선택을 하셨을 때 감마 2.44. 여기서 근데 왜 어둡게라고 해놨냐면요, 감마 값은 올라갔는데 왜 어둡게지? 이 감마 값이 높아지면 중간 톤이 어두워집니다. 그 포물선의 그 경사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더 어두워지죠. 나는 중간 톤을 좀 띄우고 싶어. 그러면은 밝게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밝게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실측 결과 2.07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장 출하시의 설정 자체가 이 감마 값만 보시더라도 2.0, 2.2, 2.4 이렇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기본기가 충실하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의 버전은 9.0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크롬캐스트도 지원을 하고 구글 어시스턴트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리모컨은 블루투스로 연결된 리모컨입니다. 제가 리모컨 및 액세서리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액세서리 추가라고 되어 있는 메뉴와 함께 블루투스가 보이시죠? 블루투스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 블루투스로 이 리모컨이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가 있거든요. 구글 어시스턴트 하실 때 여기다가 대고 이제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블루투스 5.0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TV를 작동시키실 수도 있고 구글 어시스턴트도 활성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입력 시에 크로마 서버 샘플링 4대4로 지원되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훨씬 고품질로 어떤 영상 입력을 받아서 TV에 재현을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듀얼로 10W 플러스 10W의 스피커를 내장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제가 귀가 막귀라 스피커가 달려 있다. 뭐 스피커 대부분의 TV가 달려 있겠죠. 오징어 게임 틀어줘. 알겠습니다. 넷플릭스를 엽니다. 와. 지금까지 라익미의 QV650 QLED 텔레비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VA 계열의 패널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광세격의 아주 고품질의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확인을 했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죠. OS로 아주 발빠르게 빠릿빠릿하게 그리고 잘 작동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의 품질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색역 자체도 QLED답게 넓게 나왔고요. 안드로이드의 세팅 덕분에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화질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캘리브레이션 값 적용하시면은요 1000K 이상 되는 색온도 이렇게 고품질로 좀 낮추셔가지고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저렴한 가격에 65인치급 텔레비전 여러분들이 잘 즐기실 수 있는 제대로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QV750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QV750 75인치 텔레비전도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특성은 전부 다 비슷합니다. VA 패널을 사용했기 때문에 컨트라스트 레이저 명암비가 대략 최저 3000대 1에서 거의 5000대 1까지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백라이트 밝기 설정을 어떻게 하셨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3000대 1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는 텔레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75인치 역시 VA 패널임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괜찮습니다. 품질 좋게 나오고 있어서 옆에서 보더라도 이게 IPS인가 VA 계열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실 정도로 시야가 잘 나와주고 있는 것, 품질 좋게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동일하게 안드로이드 TV 운영 체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정 메뉴 들어가셔서 설정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화면 설정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한 설정 값은 당연히 달라지겠습니다. 색상 온도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사용자 또는 표준, 시원함, 따뜻함 이렇게 이제 4가지 값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로 선택하셨을 때 좀 색온도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22000K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표준값으로 놓으신다 하더라도 13000K 정도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뜻함으로 놓으시더라도 9300K 수준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텔레비전 75인치 같은 경우에는 개인값을 22로 주셨을 때 9700K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최대한 떨어뜨린다 라고 가정을 하시면은 레드, 그린, 블루의 개인값을 0, -10, 그리고 -48로 주시는 경우에는 7000K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권장해 드리는 값은 대략 한 7900K 정도가 나오는 레드, 그린, 블루의 개인값을 0, -6, 그 다음에 -38 정도로 놓고 사용하시면은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75인치는 또 65인치와는 다르게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65인치는 감마값이 아주 잘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표준값이 2.2, 어둡게로 했을 때 2.4, 그리고 밝게 했을 때 2.0 이렇게 잘 나와주는 것 확인했는데요. 75인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둡게로 설정했을 때는 2.2가 나오고요. 중간 값에서는 2.0, 그 다음에 밝게에서는 1.8, 그러니까 대략 한 0.2씩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75인치 텔레비전을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어둡게로 설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값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상 온도하고 감마값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무난한 화질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65인치나 75인치나 전반적인 경향은 비슷하게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계목 볼륨도 150% 정도 가까이 나오고, 커버리지 기준으로 했을 때 P3의 88%, 아까 우리가 그 65인치에서는 91% 넘게 나왔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P3 90% 넘는 커버리지면은 이제 UHD 프리미엄 인증을 주는데 65인치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 75인치는 약간 떨어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밝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65인치, 75인치 최대 밝기 지금 75인치에서는 310 칸델라 정도 나왔고요. 백라이트를 최저로 줄였을 때는 66 칸델라 정도 수준이 나와 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성은 75나 65나 다 대동소이하다, 비슷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미세 조정, 세부 조정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만족하실 만한 화질을 얻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65인치용 설정값, 75인치용 설정값 따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컬러테크 연구소의 김환이었습니다.